그래서 이제 몇 군데 투자를 했는데 좀 잘 됐어요. 단기간에 굉장히 나쁜 표현하면 듣보자 갑자기 막 썸띵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멀티플이 나셨길래 거의 한 10배는 벤처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벤처 펀드가 5배 내는 게 그냥 하면 되는 신 줄 아는 게 있는데 이머징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펀드가 몇 배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실제로 그걸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배?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와 함께하는 미래 비즈니스 트렌드와 돈의 흐름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퓨처텔러의 호스트 김성중입니다. 테슬라부터 엔비디아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산업에 끼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나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설명할 필요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무시받던 작은 스타트업이던 시절부터 그들에게 높은 혁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들이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상상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인 벤처캐피탈, 이런 VC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VC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가설을 가진 이머징 VC들은 결국 미래의 흐름을 가장 빨리 읽어내는 퓨처텔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퓨처텔러는 AI, 컨슈머, 헬스케어 등 가장 핫한 분야에서 이머징 VC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서 이머징 VC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머징 VC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리 LP 펀드의 김영록 파트너님을 모시고 한국의 90년대생 벤처 캐피탈리스트 모임인 저희 낭만투자 파트너스 멤버들이 여기 VC의 본고장 샌프란시스코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파트너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처음엔 음악을 하러 갔는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음악은 좀 힘들다, 현실적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첫 직장은 골드만삭스의 이제 도쿄 오피스였어요. 특히 제가 이제 입사를 한 2009년에 굉장히 유명한 VC 펌이 하나 생겼죠. 어디? 앤더슨 호로이츠. 맞습니다. 네. 앤더슨 호로이츠가 생긴 게 2009년이고 그 위에 많은 저명한 VC들이 비슷한 동시대에 많이 태어났어요. 우버, 트위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제가 회사의 첫 직장에 이제 들어간 그 해 비슷한 시기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그들이 이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미국에서 저런 생태계에서 한번 묻혀서 뭐 해보고 싶다. 2015년에 이제 미국을 건너오게 됐고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오기 가장 쉬운 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2015년에 이제 시카고 대학을 가서 MBA를 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제 창업이라는 걸 끄적 한번 걸었어요. 엑셀러레이터 이런 거에도 한번 나가보고 뭐 돈도 받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이거 되게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던 찰나에 VC에도 잡이 오퍼튜니티가 생겨갖고 딥테크 쪽 VC인데 거기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주 3일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타트업보다는 VC가 더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이제 VC를 진로를 정하고 2017년에 졸업을 하고는 이제 리크루시라는 이제 일본 대기업이 있는데 미국 투자팀에 들어가서 이제 펀드 투자랑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투자 이제 다 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분야가 이제 크립토 투자였어요. 2017년이 ICO 원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죠. 크립토 투자를 하는데 펀드에도 하자. 왜냐면 크립토 자체가 워낙 뉴니까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다 90% 다 스캠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크립토 펀드 다 만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그때 2017년, 2018년에 크립토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머징이에요. 왜냐면 마켓 자체가 이머징이니까. 펜테라라는 것이 있고 뭐 폴리체인 이런 것이 조금 오래된 것도 있긴 한데 웬만해선 다 이머징. 그 세코야의 파라다임도 제가 이제 1호 펀드 만들 때 만나봤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 투자를 했는데 좀 잘 됐어요. 투자가. 얼마나 멀티플이 나셨길래 그거 궁금하다. 지금 현재 리크루트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제가 그만둘 때만 해도 거의 한 10배는 네. 물론 이제 모든 VC가 그렇듯이 한두 개 이제 대박 파워로잖아요.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뭘 했냐면은 솔라나. 근데 솔라나가 지금 더 올랐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더 높지 않을까 지금. 저한테도 솔라나 사라고 했는데 저는 안 샀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못 보는 다른 걸 이제 매니저분들이 보시니까 좀 많이 잘 돼갖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펀드 투자가 돈 좀 버네? 두 가지 레슨이 있었는데 하나는, 근데 물론 이제 크립토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단기간에 의외로 빨리 돈을 벌었다. 두 번째는 단기간에 굉장히 나쁜 표현하면 듣보잡인데 단기간에 갑자기 막 썸띵이 된 거예요. 뭔가 됐어요. 사람들 다 알아 갑자기. 그래서 그걸 보고 이머징 매니저라는 게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겠다 해서 거기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크립토 이외에도 이머징 매니저라는 게 당연히 이제 존재를 하고, 그분들 중에서 잘 되는 분들이 또 이게 굉장히 또 파이낸셜리도 그렇고 이제 레퓨테이션적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거를 이제 보고, 차라리 이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펀드 투자가, 이머징 매니저 특화한 펀드 투자가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저는 2020년에 퇴사를 하고 이제 이머징 매니저 펀드를 창립을 하려고
했죠. 이제 지금 그리는 일본 또 다른 일본 회사고요. 일본에서는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예요. 그 공공기관 빼고는 10년, 15년, 16년 이렇게 해오셨고 이제 미국도 좀 해보자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2021년 초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모르고 이제 갔죠. 돈을 달라고. 제 펀드에 돈을 넣어주세요. 이제 거기서 사실 우리 미국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니까 저는 이머징 매니저랑 하고 싶고 근데 거의 다 좋다고 하셔갖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뭐 열심히 펀드 셋업하고 펀드 레이징도 하고 해서 지금 1호 펀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20개 이상 이머징 매니저에 투자를 했고 일본 펀드 이런 거 상관없이 이머징 매니저에 특화한 펀드로서 많은 브랜드 좀 쌓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더 2호 펀드가 이제 내년 초에 나오는데 그거는 더더욱 이머징 매니저에 특화한 투자를 할 것 같고 한국이라든지 아시아의 다른 마켓의 이머징 매니저들에 대한 이제 오퍼튜니티도 좀 앞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패션을 갖고 있는 영역이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깃발을 들고 가실 분들이니까 예, 오늘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근데 이머징 VC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눌 거긴 한데 네. 어려운 개념들이 막 많이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펀드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VC인데 스타트업 아니고 펀드 투자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VC랑은 조금 다른 거는 VC는 딱 하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 끝. 뭐 밸류에도. 근데 이제 펀드는 조금 이제 플렉시비티가 있어갖고 예를 들어 저희는 100% 펀드 투자인데 50%만 펀드 투자한다든지 나머지 50%는 뭐 디렉트 스타트업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뭐 70%는 프라이머리 펀드인데 뭐 20%는 세컨더리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제 다양화되어 있긴 한데 기본 개념은 펀드로서 다른 펀드에 투자한다 끝. 없는 데도 있지만 캐리도 있고 이제 매니지먼트 피도 있고 조금 낮긴 하지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랑 펀드에 투자하는 거랑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왜냐면은 특히 프리시드, 시드 펀드, V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회사에 투자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결국 펀드도 매니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데 대한 컨트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럼 저분 성중 씨가 너무 좋은 사람에 투자했어. 이거는 이제 그 남의 돈을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볼까 하는 거가 이제 또 펀드의 이제 매력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뷰가 있는지 어떤 컨트롤 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 전략이랑 뭐 섹터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밸류에드를 하는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트랙 레코드가 엄청 좋아. 한 5배 나왔어. 그러면 일단 보고 일단 좀 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결국은 짧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랑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을 어떤 면을 어떻게 보냐. 이거는 이제 펀드마다 다를 수도 있고 VC랑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또 궁금해지는 게 네네. 그리 LP 펀드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펀드인지가 궁금해요. 어떤 투자사들에게 투자하는지 어떤 펀드 매니저들한테 투자하는지 그리 LP 펀드만의 색깔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저를 믿고 저한테 투자해주신 분들에게 그리를 포함해서 이제 잘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업무잖아요. 모든 GP가 그렇듯이 네. 저희 고객은 뭐 파운더예요. 저희 고객은 뭐 GP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맞지만 결국은 나한테 돈을 맡겨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잘 갖다 주는 게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 생각하면은 그거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GP분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분의 캐릭터와 이분의 퍼스널리티와 이분의 트랙 코드면은 다른 이머징 매니저보다 다른 펀드들보다 리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잘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방법론에 있어서 이머징 매니저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이머징 매니저가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잘 됐을 때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LP들한테 가장 이제 좋은 리턴을 안겨드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또 이머징 매니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색깔은 이머징 매니저에 정말 특화한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머징 매니저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시리즈 자체도 이머징 VC라는 키워드로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대관절 이 이머징 VC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쓰이는 단어는 emerging manager가 네. 이제 흔히들 쓰이는 단어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emerging manager라는 게 그 기관 투자자들 뭐 저희 같은 펀드 포함해서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몇 호까지를 니네는 이머징 매니저라고 해? 네. 가 있어요. 그 말은 저희는 이제 1호 펀드, 2호 펀드, 가끔 3호 펀드까지도 이제 이머징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어떤 데 4호까지 또 이머징 매니저라고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심플한 데피니션 이머징 매니저는 그냥 1호 펀드, 2호 펀드, 가끔 3호 펀드. 3호 펀드도 너무 매력적일 때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간 펀드 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외부 자금 없이 네. 아니면 외부 자금이 있지만은 정말 친한 사람들 펀드 사이즈도 뭐 1밀리언, 2밀리언 뭐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창업자분들이 그런 창업자 오퍼레이터 분들이 그런 곳이 많아요. 풀타임은 있는데 투자하니까 좀 재밌어. 그럼 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근데 막 회사 그만두고 펀드 레이징 하고 이러면 조금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1밀리언, 2밀리언 자기 갖고 있는 돈 내가 주위에 이렇게 해갖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스티튜셔널라이즈가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1호 펀드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 대신 뭐 트랙 레코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0호 펀드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재밌는 게 가끔 이제 저희는 이머징 매니저 펀드를 하지만 안 하는 게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어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2호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3호라 그러고 아주 유용한 툴로 쓰이고 있잖아요. 빠른 년생 같네요. 저는 빠른 93이니까 9이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른 84인데 83 다 친구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이 이머징 VC는 기존에 존재하던 VC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두 분 의견도 듣고 싶은데 헝그리하다는 거죠. 사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펀드 사업을 이제 차리는 거니까 파운더로서 이제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그 헝그리, 그만큼 패션도 있고 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테크니컬 부분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큰 데보다는 조그마니까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얼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투자 전략 자체도 리드보다는 신디케이트를 해서 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어떤 대기업적인 플레이들을 하는 곳들이 이스타블리시드 VC들인 것 같고 이머징 VC들은 VC 산업의 스타트업 같은 곳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머징 VC라는 게 원래 존재하던 개념인가요? 아니면 최근에서 좀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인가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낭만투자 파트너스 멤버들이 같이 놀러 왔었잖아요. 그때 김영록 파트너님께 콜드콜을 해서 만나서 그때 이머징 VC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희는 사실 그 단어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막 엄청 널리 유통되는 단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Established Emerging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럴 때 Established Emerging 이렇게 쓰니까 개발도상 VC? 그냥 사전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이런 Emerging VC라는 게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이 미국 씬에서는 VC의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Emerging VC라는 단어가 최근에 등장한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고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merging Manager라는 거는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를 보통 Emerging Manager라고 옛날부터 불렀기 때문에 있었던 단어고 왜 이제 미국에서 Emerging Manager라는 단어가 더 흔히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켓이 크니까 펀드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Emerging Manager도 있는 거고 Established Manager도 있는 거고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한국에서도 Emerging VC, Emerging Manager라는 단어가 생겼고 조금씩 유통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소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도 나눠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자연적으로 이제 성진이가 원장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개발도상국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퍼져도 자력으로 하셔야 되는데. 정리해보면 신생이면서 새로운 티시스를 가지고 투자하는 스타트업 정신을 가진 벤처 캐피탈이 이머징 VC라고 보이기도 하네요. 이어서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이머징 VC에 왜 주목을 해야 되나요? 마켓이 커지면서 이제 대기업도 그냥 똑같이 대기업 아니고 바뀌잖아요. 대기업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플레이북이 바뀌면서 어떻게 생긴 부산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엘빈 앤더슨 호로위츠 이번에 $7 빌리언짜리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들이 그거 갖고 어떤 투자를 할까? 생각했을 때 프리시드 시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너무 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프리시드 시드도 하지만 레이트 스테이지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앤더슨이 이제 지금 플레이북은 프리시드 쫙 뿌리고 시드 가만히 냅두고 시리즈 A에서 빡 타는 약간 그런 플레이를 이제 요즘에는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드 프리시드는 약간 이제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대기업이니까 너무 커서. 근데 그게 앤더슨뿐만 아니고 모든 펀드들이 커지는 펀드들 이제 이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래서 큰 대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그럼 딱 보니까 그럼 프리시드 시드 누가 하지? 남은 거죠. 공동화가 이제 생긴 거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나온 분들이 이제 이머징 메이저 조그만 펀드들이 거긴 내가 해야지 프리시드 시드 이런 투자를 정말 1 밀리언, 500K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구멍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디맨드가 나오고 있는 거고 대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펀드 만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터 경험이 있으신 분 파운더 경험이 계신 분, 큰 펌에서 일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이 커지면서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그 구멍난 곳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시장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건 공동 오케이 걔들 하라 그래 하면 되는데 왜 저희가 거기에 투자를 하냐인데요. 일단 그 파이낸셜 리턴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펀드 사이즈가 조그마면은 1,000억짜리보다는 10억짜리가 3배를 만든다 했을 때 이제 가능성이 둘 다 힘들지만은 좀 높아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펀드 퍼포먼스 데이터를 보면은 조그만 펀드가 잘했을 때 리턴이 훨씬 높게 나와요. 좀 더 마크로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시드 스테이지의 그 성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드 제가 이제 VC 입문했던 10년 전 시드는 제가 스타트업 했을 때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 갖고 갔었거든요. 프리시드 때. 근데 지금 프리시드인데 프레젠테이션만 갖고 갔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배울 때는 지금 시드는 10년 전 시리즈 A인 것 같아요. 그 프로덕트의 성숙도를 봤을 때 실제로 진짜 되게 재밌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10년 전 시리즈 A의 미디언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드의 미디언 밸류에이션이 똑같아요. 그 말은 사람이 공동화가 됐고 시드 프레시가 공동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결국 옛날에 시리즈 A에 이제 투자한 거죠. 한마디로 정석 그 벤처 투자의 스테이지인 거고 그럼 결국 그 정석 벤처 스테이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는 게 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벤처 like retur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벤처 이전부터 정석으로 해서 그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투자자일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매니저가 파이낸셜 리턴적으로도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략 스트래티직 리턴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헝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큰 굉장히 유명한 다들 여기 보신 아는 그런 VC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투자자지만 열심히 부탁을 해서 한번 만나주고 뭐 파워 밸런스가 아예 다른 거죠. 근데 이머징 매니저들은 전화해서 이거 뭐야 궁금해 바로 알려주잖아요. 개발도상국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 그 이머징 매니저들이 듣보잡이 아니고 결국 다 쟁쟁한 곳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고 실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정보를 마켓 정보, 뭐 딜 정보 원진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이 빨대 꼽는 이런 빨대를 꽂고 싶은 분들한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잘해주니까. 하나만 좀 정정하고 싶어요. 너무 싫어하는 단어예요. 싫어해서 많이 쓰는. 싫어해서 많이 쓰는 단어. 그러시구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근데 좀 방금 얘기해 주셨던 얘기 중에 좀 약간 중요하고 궁금했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사실은 투자라는 행위는 그냥 되게 범용적인 행위인데 사실 그 안에서 벤처 캐피탈이 가져가고 있었던 포지션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파일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화 혹은 너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리스크도 줄어들지만 반대로 하이 리턴도 줄어들어서 이게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에셋 클래스를 형성하는 것 마냥 이머징 VC들이 그 틈을 채운다 라고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펀드들이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성격이 달라진 거고 돈을 버는 메커니즘 자체가 이머징 매니저 10 밀리언, 20 밀리언 달러 하면은 2% 하면은 뭐 200K, 300K, 400K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열심히 그분 이제 캐리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고 반대로 이제 큰 펀드들은 뭐 7 빌리언 아까 인조스 하면은 연간 레비뉴만 140 밀리언이거든요. 한 2천억. 매니지 그 관리 비용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격이 다른 거죠. 하는 내용도 다른 거고 그 레비뉴 그 비즈니스 모델도 다른 거고. 근데 그들이 뭐 투자자로서 안 좋냐? 그것도 아니고. 거기 투자하면은 거기런데 투자는 뭐 한 건당 뭐 30억, 30 밀리언, 50 밀리언, 100 밀리언 달러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제 큰 손 LP들인데 큰 손 LP들은 솔직히 뭐 2.5배만 나와도 100 밀리언이 2배 나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디맨드를 갖고 있는 LP들을 위한 상품이 되고 있는 거죠. 리스크도 그만큼 낮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또 바로 이어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냥 기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스타트업은 항상
난 유니콘이 되고 싶어. 난 제이커브를 만들 거야. 난 어떻게 지수 성장을 하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10배, 100배 성장한지를 매일 상상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머징 VC들도 이스태블리시 VC의 타겟은 뭐 3배에서 5배라고 한다면은 좀 지켜보신 바에 의하면 이머징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펀드가 몇 배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실제로 그걸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10배? 아니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고 사실은 아까 3배에서 5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많은 이제 분들이 이 벤처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벤처 펀드가 5배 내는 게 그냥 하면 되는 신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5배만 내기 진짜 힘들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3배 내면은 보통 LP로서 우리 포트폴리오가 3배 넷으로 냈어. 잘한 거예요. 이스타블리시 3배 내면은 정말 잘하고 2.5배 잘한 거야. 제가 이제 이머징 매니저 기대하는 거는 5배만 내달라. 5배만 내달라. 그래도 아웃사이드 리턴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군요. 왜냐면 5배 이스타블리시를 그렇죠. 이스타블리시는 3배 왜냐면 그들의 게임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벤처 투자에서 한 번 10배 팡 터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3배, 3번만 여성으로 만들고 꾸준히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펀드가 별로 없어요. 10배 만든 펀드 몇 개 있죠. 3배를 계속 만든 펀드는 없어요. 그래서 큰 펀드들은 그 모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3배, 4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모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3배 리턴을 원해. 그럼 큰 펀드에 투자하면 돼요. 사실은. 네. 뭐 제가 힘들게 이런 막 수소문해서 소싱하고 이머징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큰 펀드에 투자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까 벤처 투자에 가까운 투자 리턴을 얻기 위해서는 3배 이상을 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익스펙트 하는 거는 큰 펀드가 내보다 더 높은 리턴 즉 5배 이상을 이제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들은 몇 배라고 하세요들? 그게 굉장히 민감한 그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걸 얘기하는 입장에서 5배 할게요. 근데 못하면은 너 못해. 왜냐면 투자자니까 남의 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난 5배 만들겠어.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도 LP 입장에서는 사기꾼인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게 힘든데 보통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모델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제 리턴 모델 툴 그런 스타트업도 있어요. 굉장히 소피스케이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케이스 1, 2, 3 해갖고 안 됐을 때 2.5배 잘 되면 뭐 베이스 케이스 4.x 뭐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6x 뭐 이렇게 나면은 근데 가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막 뭐 3.5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너무 야심이 적다. 네. 베스트 케이스가 3.5배면은 엔듀스 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VC가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여기는 뭔가 그냥 운도 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고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도 너무 많아서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의 어떤 상태에 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헝그리함이나 야심이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이 펀드 매니저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펀드 매니저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투자처에 대해 어떤 이제 인게이지를 하냐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헝그리는 그냥 자기 펀드 매니저였어. 이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냐. 정말 더 열심히 더 뛰고 이벤트 하나로 더 가서 더 열심히 소싱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헝그리 하신 분들 더 많이 하니까 그 LP 아까 LP 서비스도 그렇고 매일 밤 10시에 LP가 메일이 왔어. 근데 바로 답장을 주냐 아니면 일주일 후에 주냐 뭐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투데이를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냅둔다. 왜냐면 모르니까 냅두는 경우가 있고 오늘도 그런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저명한 VC에서 독립하셔갖고 지금 펀드를 하시고 1호 펀드 만들고 계신데 나는 무조건 보드로 가야 돼. 나는 이거 지원해줘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전자로 잘 된 분도 있고 후자로 잘 된 부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떤 게 좋냐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헝그리인데 후자면은 뭐 거의 뭐 맨날 이제 파운더들이랑 얘기를 하겠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VC가 투자 메커니즘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VC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VC는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탑티어 VC들이 다 그냥 전 세대 흐름들을 반박하면서 만들어진 흐름들이고 이게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투자를 하는데 그 스타트업 대표님의 지분율이 20% 30%면 저희는 그들이 당연히 이걸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VC 투자업은 기본급에 디펜딩한 경우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의아해지는 지점들이 계속 있는 거죠. 펀드를 열심히 굴려서 수익을 얻어야지라는 컨셉의 생각보다는 돈을 안정적으로 월급을 많이 모아야지, 연봉을 높여야지. 문제가 있으면 그 이유가 항상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미국 이외엔 다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프라이빗 캐피탈이 VC에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